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2월 17일 조비 트윗에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당사의 운영사장인 보니 시미는 지난달 연례 블룸버그 NEF 서밋에서 연설하여 eVTOL 기술 상용화를 향한 업계 최고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라면서 30분짜리 인터뷰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전체 담화는 30분짜리인데 보니 시미는 처음 11분까지만의 대화여서 11분은 대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혁신 포럼 전기 항공기 및 도심 항공 이동성의 차세대 파괴적 혁신이란 제목으로 일본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입니다. 내 이름은 타케입니다. 분석가로 항공이 추가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FAA는 전기 이착륙 항공기, 고정익 전기 항공기 등 혁신적인 항공기를 또는 추진 기술을 개발하는 24개 이상의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FAA에 따르면 약 12개의 회사가 기술 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조정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eVTOL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2개의 기업, 항공용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전문 기업 1개, 핵심 3개의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기항공 분야의 흥미로운 발전을 조명하는 이들의 세 회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장인 보니 시미입니다. 항공작전 관계자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의 사람입니다. 환영합니다, 보니. 네, 보니가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케, 보니, 나는 당신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어떤가요? 보니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조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제조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알겠습니다. 영상을 살펴봅시다. 영상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타케, 와우, 이것은 매우 멋집니다. 나는 첫 번째 승객이 되고 싶습니다. 보니, 좋습니다. 이제 그것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술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eVTOL 설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술 발전은 무엇입니까? 보니, 확신하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히 청중을 고려하면 가장 첫 번째는 배터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이므로 환경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터리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터리를 제작합니다. 우리는 자동 추진 공급망에서 배터리와 배터리 셀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셀을 살펴보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데 6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생산 항공기에 무엇이 포함될지 확인했는데 킬로그램당 288W시입니다. 그러면 좋은 팩이 만들어지고 배터리 팩에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팩 수준에서는 킬로그램당 235W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력은 우리 모든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2배보다 더 많은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운드 프로필입니다. 뉴욕 프로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도시 환경에서 비행하게 될 때의 소음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헬리콥터의 소음입니다.
따라서 데시벨을 생각해보면 대략 90데시벨 정도 됩니다. 우리는 나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소음 프로필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이상 연구해왔고 이륙 시 약 65데시벨에 달했습니다. 로그 스케일인 65는 도시 주변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약 1500피트 상공으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고도에서는 45데시벨인데 이는 지금 제 목소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FAA와 인증 노력에서 매우 멀리 왔다는 점입니다. FAA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FAA가 참여하는 회사가 34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 와 있습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타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타케가 얘기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 문제는 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은 eVTOL 제조업체는 공항 간 화물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 eVTOL이 특정 시장이나 사용 사례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나요? 보니가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매우 다재다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항공기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헬리콥터 바퀴처럼 작동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착륙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공항에서 버티포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항 사이로 가거나 헬기장 사이로 들어가고 우리는 실제로 델타와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집을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다중 모드 여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비 앱에서 정차하거나 우버 앱에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델타에서 예약할 수 있는 당사의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차량이 귀하를 데리러 와서 버티포트까지 바로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JFK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곳이 있는 델타 항공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용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도시 지역을 생각하면 뉴욕처럼 지상교통의 99%가 50마일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우스베이에서 여기 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거나 베이를 건너 이스트베이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가면 6분 정도 걸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클랜드까지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환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동안은 시내에 와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흥미로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끔 들어와야 하는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훌륭한 사용 사례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몇 가지 예를 제시할 뿐입니다. 타케가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 즉 도시에서 중심부로 오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아까 델타 항공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또한 2개의 자동차 관련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귀하의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보니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파트너는 제조 분야에서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현재 우리 공장에 수십 명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보신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설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흐름, 칸반 차트 등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요타 제조 컨셉과 철학을 처음부터 아주 많이 주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이고 마리나에서 시험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이러한 항공기를 수백 대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토요타와 델타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예약 엔진을 통해 델타 항공편에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 내 인프라 구축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지금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큰 시장이므로 다양한 공항 당국과 협력하고 고객 경험을 통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버는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합제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도레이와 같은 제조 파트너라고 해도 우리는 파트너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타케가 물어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입니다. 확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이 인프라 측면에서 어떻게 확장하고 싶은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가 대답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파일럿 생산을 통해 매우 빠르게 제조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확장하고 더 큰 규모로 확장하여 우리 엔지니어들이 우리 제조업체 옆에 머물 수 있도록 $10,000,000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작업을 마친 후에는 오하이오에 더 큰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 기존 헬기장, 도시, 지자체 및 소유자와 협력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인프라와 일부 신개발지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은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글로벌 항공 충전 표준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지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상태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항공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기 중에 이동하려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전은 충전 및 조절되어야 하며 항공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eVTOL 제조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균일한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생각해온 방식입니다. 타케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훌륭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니가 네 감사합니다. 타케가 실제로 본인은 소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실제로 뉴욕에서 조비항공의 시범 비행을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조비항공 eVTOL과 일반 항공기의 소음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사는 독일에 본사를 둔 릴리엄 최고 상업 책임자인 세바스찬 보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니 시미와의 담화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나면 이후 담화 주인공인 릴리엄 세바스찬의 내용도 올려보겠습니다. 1년째 틈틈이 읽고 있는 피터 린치의 명작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오늘 본 4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란 제목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또 있다. 멋진 사건을 기다리다 지쳐 그 종목을 포기하면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부터 기다리던 사건이 진행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매도 후 번영이라고 부른다. 머크는 모든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이 회사는 연평균 14%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했는데도 1972년에서 1981년 동안 주가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치거나 더 많은 움직임을 갈망해서 머크를 팔아버린 불행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들이 회사의 스토리를 계속 지켜보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안젤리카 코퍼레이션, 아메리칸 그리팅스, GAF 코퍼레이션, 브룬스윅, 스미스클라인, 하코트 브레이스 루켄스 등을 언급합니다. 야후에서 머크의 1972년에서 81년 기간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것만 봐서는 주가 변동의 특이점을 잘 몰라서 1971년부터 이후 최대 표시되는 기간 동안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함으로 머크를 계속 보유했다. 내가 버는 돈은 대부분 투자한 지 3, 4년째 되는 주식에서 나온다. 머크만 조금 더 걸렸다.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처음 매료시켰던 스토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조만간 인내심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내가 바위의 심전도라고 부르는 몇 년 동안 꼼짝 않는 현상은 사실은 좋은 징조다. 내가 이미 매력을 느낀 주식의 차트가 바위의 심전도 모습으로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한다는 강력한 암시를 받는다. 본인은 흥미를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시한다면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이 유망하면 인내심은 보상받는다. 루켄스는 15년째 해에 6배 올랐고 아메리칸 그리팅스는 6년 동안 6루타의 종목이 되었으며 안젤리카는 4년 동안 7루타, 브런스윅은 5년 동안 6루타, 스미스 클라인은 2년 동안 3루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고른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와 같이 기본이 유망한 종목이길 바라며 제 인내심이 같은 배를 탄 조비 주주 여러분과 같이 보상받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